3번으로 넘어가 볼까? 자, 3번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문장 삽입 문제지. 들어가야 될 문장은 successfully hunting such large animals.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의 주어란 말이야. 문장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문장 삽입 준비할 때는 이런 게 힌트가 되겠지, 그지? such large animals가 우리말 뜻이 그런 큰 동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문장보다, 이 들어가야 될 문장보다 앞부분에 덩치가 큰 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설명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그렇게 큰 동물이야. 그렇게 큰 동물을 성공적으로 사냥하는 것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지, 그지? 성공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takes more than one wolf야. 한 마리 이상의, 자, 한 마리 늑대 이상이지, 그지? more than이 붙어져 있으면 뭐 이상이야. 비교급으로 번역하지 말고 한 마리 이상의 늑대가 필요하다. 든다는 얘기지. So, 그래서 it makes sense. 말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있어 또 갖다 주네. 뭐가 말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make sense는 말이 되다라고 이제 번역할 거란 말이야. 뭐 하는 것이 to suppose 가정하는 것이 이게 진짜 좋야. 가정하는 것이 말이 된다.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wolf packs는 이제 무리지, 그지? 늑대의 무리가 진화를 했다. 뭐 때문에 진화를 했어? Because of the size of wolf's food야. 늑대의 먹잇감이지. 늑대가 먹는 음식이지. 먹잇감의 크기 때문에 한 마리 이상의 늑대가 필요한 그런 큰 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지? 늑대 물이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진화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우선 들어가야 될 문장이야. 들어가야 될 문장은 삽입되는 문장이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디 위치에 들어갈지 잡아줘야겠지, 그지? 음, 큰 동물 사냥이야. 큰 동물 사냥은 한 마리 이상의, 한 마리 이상의 늑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먹잇감의 크기로 인해 늑대의 무리 본능이, 무리 본능이 진화했다. 자, 이게 이제 글의 포인트란 말이야.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줘야 돼. 자, 본문으로 가보자. The social lives of numerous animals. 자, 숱하게 많은, 아주 많은 동물들의 사회적 삶은 강력하게 형성되어져. 뭐에 의해서? Affiliative and cooperative behavior야. 그지? 그 제휴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행동에 의해서 강력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예시문 바로 들어가지. 늑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잡아줘야 될 거는 뭘 잡아줘야 되냐면, 이게 타픽이야. 타픽은, 동물의 무리 생활이야. 동물의 무리 생활. 생활은, 제휴와 협력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 이게 타픽으로 나왔어, 그지?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예시로 넘어간다. 자, 예시가 늑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늑대의 경우를 보자. For a long time,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자들은 생각했어. 무리의 크기지, 그지? 무리의 크기는 조절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음식원에 의해서 조절되어진다. 라고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생각해 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늑대들은 전형적으로 feed on은 이제 무엇을 먹는 거지? 뭘 먹어? 동물들을 먹어. 어떤 동물들이냐면 엘크라든지 무스와 같은 거. 근데 이 엘크와 무스와 같은 동물들은 둘 다 보스 위치지. 뭐 댐스면 안 돼.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 이거 접속사 역할까지 겸해서 하는 거니까. 얘들 둘 다, 한 마리의
늑대보다는 덩치가 더 큰 애들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 음, 늑대의 경우, 그지? 늑대의 경우는,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먹이에 의해서, 먹이에 따라 무리의 크기가 결정된다. 정해진. 이게 일반적인 사고였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늑대들은 엘크와 무스가, 그지? 그냥 엘크와 무스라 그러자. 엘크, 무스가 무기감이야. 근데 얘들은, 엘크나 무스는 둘 다 덩치가 커. 큰 동물이야. 자, 그래서 이제 덩치가 크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이 부분에 나왔지. 비거야, 비거. 개별적인 늑대 한 마리보다 덩치가 더 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답이 3번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요 문장이야. 그렇게 큰 동물을 사냥할 때는 한 마리 이상의 늑대가 필요하고, 그지? 따라서 먹잇감의 크기 때문에 늑대의 무리 본능이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이 자리에 위치를 해줘야 되겠지. 자,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해야 돼. 자, 그러나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 그러나 장기적인 연구야. 데이빗 마크라는 사람에 의한 아주 장기적인 연구는 보여준다. 근데 보여주는데 이제 그러나가 있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겠지, 그지? 늑대에 있어서 무리의 크기는 사실은 조절되어지더라는 얘기야. 뭐에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그러나 이제 다른 거로 간다.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무리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야. 뭐가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요인이 아니라.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 그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반전이다. 그러나 장기적 연구 결과, 장기적 연구 결과 늑대의 늑대 무리 크기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더라. 이런 이제 결론이 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매크라는 사람이 알아낸 바는 뭘 알아냈어? 더 넘버 오브야? 넘버 오브가 아니고 더 넘버 오브니까 뭐뭐의 수라고 번역해야지. 그지? 늑대의 수, 어떤 함께 살 수 있는 그것도 조정된 무리야. 조정된 무리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늑대의 수는 is governed, 지배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늑대의 수에 의해서. 어떤 늑대냐면 with whom, 각 개별들이 가깝게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거. 어떤 상태로? 음, 각 개인의, 이것도 이제 바로 넘어가야겠지? 각 개인이 경쟁을 참아낼 수 있는 이지, 그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개체수겠지? 개체수에 대항해서, 어, 균형을 맞춘 상태로 뭐 한다는 거야? 가깝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의 수에 의해서 지배되더라. 와, 말이 어렵죠, 그지? 자, 어려운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거야. 자, 요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한 거지. 장기적인 연구 결과 알아낸 게 뭐냐면, 늑대 무리의 수는, 무리의 크기는 뭐야? 서로 간의 경쟁을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소위 말해서 늑대들 개인 간의 경쟁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무리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리의 크기를 좀 줄이면서 나머지 무리들은 배제시켜야겠지, 그지? 자, 그런 느낌이야. 자, 한 번 더 가보자. 매크는 알게 되었어. 뭘 알게 되었냐면, 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정된 무리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늑대의 수는 결정되어져. 이거 그냥 결정된다로 바꾸자. 결정되는데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각 개별 늑대들이 서로 가깝게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것도 어떤 상태로? 균형을 맞추는 상태로. 뭐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냐면 어, 각 개인들이 서로 경쟁을 용인하다.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와 균형을 맞추는 거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무리와 그들의 행동 규범은 breakdown, 무너진다. 언제 무너진다? 너무 많은 늑대들이 있게 될 경우에는 무리의 규모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행동의 규범도 서로 어긋나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런 식의 내용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겠지. 자, 이게 3번 내용이었어.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4번, 5번 장문으로 넘어간다. 이 장문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there are certain compelling features of the imagination이야.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자, 상상력이라고 상상력에는 어떤 거지? 아주 압도적인 상상력만의 고유의 특징들이 있다는 게 이게 존재해. 그리고 픽셔널 피플이야. 허구 속의 사람들. 이거 상상력 속의 사람들이겠지? 아니면 소설 속 사람들이겠지. 이게 허구 내지는 소설을 의미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tend to be witty야. 더 위트가 넘치는 경향이 있고 더 똑똑해. 누구보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보다. 그리고 그들의 모험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흥미롭기도 해. My real world doesn't include an emotionally wounded cow. 쉽게 말해서 예시겠지? 내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경찰관, 이 경찰관이야. 경찰이 트랙 다운, 추적을 해. 살인마를 추적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야. 근데 상상력 속에, 소설 속에 등장하겠지? 그러면 쇼리프트, 소매치기야.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소매치기. 현실에서는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와이즈 크래킹 뱀파이어. 야, 재치 있는, 아주 재밌는 그런 뱀파이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이 모든 인물들이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상의 세계에서는 만나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 어떻게 돼야 돼? 상상력. 자, 이게 이제 상상력이라고. 상상력은 곧 이 글에서는 소설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 소설의 세계. 자, 여기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특징들이 존재해. 그 첫 번째가, 압도적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어, 현실 속 인물보다, 현실 속 인물보다 더 재치 있고 흥미롭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음,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의 인물들이야. 유형의 인물을 상상력 속에서는 만날 수 있어. 자, 요렇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자. 두 번째 단락은, 어, The Technologies of the Imagination이야. 상상력이 가지는 기술은 제공한다. 어떤 센시티브하고 예민하고, 그지? 프라이빗, 아주 사적인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근데 그게
실제 세계에서는 얻기 힘든 정보들이야.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가야겠지, 그지? 자, 요거는, 요 얘기의 포인트가 요거야. 상상력, 소설의 세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정보야, 정보, 그지? 현실에서는 얻기 힘든, 현실에서 가지기 힘든 예민하고 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게 이제 상상력의 두 번째 특징이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와버려. 한 편의 소설은 can span, 이게 범위를 나타내지, 걸쳐 있다는 얘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쳐져 있어? 한 인물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어. 그리고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어. 뭐를 보여줄 수 있냐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하는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야? 당신이 절대 관찰할 수 없는 상황. 어떤 경우라면 소설이 아니라면 소설 속이 아니라면 이 말이겠지, 그지? 그렇지 않다면은 뭐 문맥상 의미가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you can never truly know. 넌 절대 알지 못해. What a person is thinking.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넌 알 수 없어. 근데 소설 속에서는 작가가 너한테 그걸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등장인물들의 속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 사이킥 인티미스, 심리적 친밀감이지. 자, 키워드다. 그런 식의 심리적 친밀감. 이거는 이제 서치도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내신 시험에서 약간 변형되겠다, 그지? 그런 심리적 친밀감은 리턴 워드야. 글로 쓰여진 단어. 소위 말해서 여기서 글로 쓰여진 단어라고 하는 거는 소설이겠지? 소설에서는 소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음, 자, 그런 식의 내용인데, 이 말이 이제 뭘 뜻하냐면, 그런 식의 심리적 친밀감은 소설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자, 국한되어진 건 아니다. 그 말은 소설 이외의 소설 이외의 다른 상상력을 이용한 매체에서도 이런 심리적 친밀감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이제 결국 포인트는 요거야.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소설은 심리적 친밀감이야. 심리적 친밀감을 제공해준다. 근데 이 점은 소설만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소설 말고 다른 상상력의 매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re are conventions in other artistic medium. 다른 예술 매체, 다른 예술 매체에도 관례들이 존재해. 어떤 관례들이냐면, 자, 이거는 이제 같은, 여기서 포인트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야겠지, 그지? 그럼 무슨 말이겠어?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매체도, 여기서 얘기는 이거야. 부연 설명하는 거야. 소설 이외의 다른 예술 매체야. 예술 매체도 비슷한 관례가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말하는 당연히 관례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 친밀감을 드러내는 거지. 친밀감을 드러내는 기재겠지, 그지? 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a character in a play. 자, 연극을 예를 드네, 그지? 이거 연극이다. 연극 속의 한 등장인물은 might turn to the audience. 관객을 향해서 돌아서서 begin a dramatic monologue야. 극적 독백이지. 극적 독백은 이제
다른 등장인물, 아니지. 관객들, 연극 배우가 관객들을 향해서 자기 속마음에,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를 말로 드러내는 거를 말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 소위 뭐 요즘 니네가 많이 보는 웹툰으로 따지자면 이제 말풍선이야. 말풍선인데 그 버블이지. 버블처럼 돼 있는 말풍선. 자, 그거를 생각하면 돼. 독백이야. 마음속 얘기야. 그걸 실제로 연극 무대에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극적 독백은 뭘 표현해?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야, 그래서 이제 그 예시지. 야, 요거에 대한 예시가 연극 배우가 하는 연극 배우의 독백은 마음속 생각이야. 이런 거. 또 뮤지컬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야. 생각들은 노래로 불려질 수도 있어. TV나 영화에서는 보이스 오브야. 이게 이제 노레이터지, 노레이션.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용될 수도 있어. 어쨌거나 디스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아주 흔해. 자, 이거 답이겠지? 지금 현재 아주 흔한 형태다. 이거 빼야 돼. 하지만 it must have been a revelation. When the technique was first named. 이 기법들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아주 대단한 뭐였다는 얘기야. revelation. 이 발현이라는 건데, 음,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뜻밖의 발견. 아주 대단한 발견이었다. 이런 느낌이야. I wonder. 그리고 나는 궁금하게 생각한다. What a young children think.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들이 처음 우연히 접하다. 이런 것들을 처음 우연히 접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나는 궁금하다. 또 그들이 또 들었을 때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거를 그것도 큰 소리로 들었을 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엠마 미스터리 분명히 아주 수준감 넘치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제목은 당연히 이제 뭐가 돼야 돼? 상상력이 기본이다 그지? 근데 1번을 봐. 소설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다. 너무 소설에 포커스를 맞추지. 소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소설, 연극, 뮤지컬까지 다 매체가 언급이 됐단 말이야. 그걸 아우르는 수 있는 예술 아니면 뭐 상상력을 가동한 장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맞겠지. 너무 하나로 치우쳤어. 2번도 마찬가지지. 왜 우리는 소설 속 이야기에 매료되는가? 소설에 너무 좀 국한되어 있어. 3번도 마찬가지는 소설을 읽는 것은 하나의 도구다. 자기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이지.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두뇌는 소설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 아, 근데 이제 다 소설밖에 안 나왔어. 이러면 이제 다시 봐야 돼. 소설이 너무 작은 부분이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했다라고 봤는데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다 소설 얘기밖에 없어. 연극이나 뮤지컬 얘기는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소설을 여기서는 상상력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보고 그냥 소설 대신 상상력이라는 말로 집어넣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용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읽은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빼봐. 인간의 두뇌는 소설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소설 읽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한다. 이 말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소설 읽으면 자기 향상, 자기 개발이 된다. 이 말도 언급이 안 됐어. 소설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다도 언급이 안 됐단 말이야. 답은 2번이야. 왜 우리는 소설 이야기에 매료되는가? 그 이유는 뭐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쭉쭉쭉 되겠지, 그지? 두 번째가 친밀감이고, 내적 친밀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야?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더 흥미로운 인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나와야겠지? 그리고 5번 문제는 여기 아까 커먼으로 지금은 아주 흔한 방식이다라는 말 나왔어 나가지?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 될 것 같아. 아 이게 21일 차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자.